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 완화인데요. 얘가 전세 시장과 분양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둔촌 주공발 역전세난 가능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곧 통과가 될 겁니다. 기사 볼게요.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 21일 국토위 소위에서 통과될 것, 그래서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실거주 의무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규제예요. 그래서 이 규제는 최초 거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 입주할 때는요,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왜 도입했다? 시세 차익 목적으로 청약 접근을 차단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실거주 의무는요, 일반 분양에만 적용되고요,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폐지는 언제 발표됐을까요? 2023년 13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은, 이것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조속히 발의해서 법 개정 완료 시에 기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해주겠다. 그래서 소급 적용 방안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둔촌 주공 살리기 법안 중 하나였죠. 왜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을 폐지했을까요? 그 당시에 장의자의 레지언트부터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그리고 둔촌 주공까지 전부 다 알짜 사업장 전부 다 시장 침체에 따라서 미계약 물량 나오고 미분양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무주택자는요, 위험 신호가 강할 때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청약시장에서 안 사면은 투자자가 사면 되는데, 투자자는 그 제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제도가 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일단 청약 경쟁률이 확실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선수들은 다 알아요. 자, 모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분양권 시장의 회복부터 일어나더라. 분양권 시장의 회복은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더라. 13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선수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선착순 분양 현장이었죠. 그리고 기존 주택 시장도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한 10에서 15% 회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야, 일반 사람들도 일반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안 넣으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네? 그래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주택법 개정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기 마지막 초의에서까지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3년 유예로 타협안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3년 유예라는 게. 아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3년 이내 입주 조건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야, 3년 뒤에 세입자 내보내고 전부 다 들어와 산다고?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년 또는 3년 살고 세입자를 다 보내는 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에는 연장하다가 폐지될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벌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다시 재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주 생각이 없었던 분양 당첨자들. 왜냐면 이제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또 2, 3년 정도 시간이 짧지 않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입주를 강력하게 생각하다가 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갈 때가 더 바뀌거든요. 그러면 입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런 제도 개편을 환영하겠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접수가 있었거든요. 39타입과 49타입. 저희가 멤버십을 시작한 지 한 1년 됐는데
두 번째 영상이 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무순위 접수였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실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데 자,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서 야, 이러다가 3, 4인 가구 복도형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살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말부터 진행된 수많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진짜 분양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PF 대출 금리가 거의 20% 가까이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권 알짜 사업장 전부 다 분양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제 여기가 입주할 때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럼 전세 물량이 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세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올해 11월부터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전세는 생길까요? 자, 일단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무려 12,032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4,786세대, 조합원 분양 물량이 6,181세대, 임대주택이 1,046세대, 보류지가 19세대예요. 자, 지금 DH포트의 아이파크 입주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2억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물량의 2배 가까운 것이 올해 1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말이 많이 천세대죠. 일반적으로 1000세대 넘은 대단지라고 하는데 그 대단지 12개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무리 전세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이 12,000호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살던 집 전세로 내놓고 오기 때문에 주변에 전세 매물이 폭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전세를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의 헬로시티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세대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자, 이거 입주했을 때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헬로시티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제 좀 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집값 하락했던 시기가 헬로시티발 역전세난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시기에 많은 물량이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어차피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로시티 입주 9개월 뒤에 시작된 고덕 입주 폭탄 상일역 주변으로 고덕 그라시움 4,900세대, 고덕 아르테온 4,000세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세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세대 등 무려 12,000호가 강동구 지역의 입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저희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주할 때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아요. 입주 물량이 헬로시티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겨울 시즌에 입주 폭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차이는요, 기준금리였습니다. 헬로시티발 역전세 때는요, 금리가 올라갔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입주 한 달 전에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리게 됩니다. 이게 겨우 기준금리 1.75%, 지금으로 보면 현재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만요, 그 당시에 저금리 장기화에 취해있던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네 본격적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걸 좀 꺼려했고요. 대출을 받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수요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헬로시티발 역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고부터 9개월 뒤에 진행된 강동구 입주 물량 증가 때는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연속해서 낮추네. 연속된 금리 변화가 전세 수요 급증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차주 심리에 주는 영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올림픽파크 포레오는요, 역전세난을 부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 입주의 쇼크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대한민국 기준금리 현재 3.5%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금통일 앞두고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대다수는 아무리 늦어도 3분기 때는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한 번 인하되면 짧은 기간에 연속해서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데 그때와 다른 거는 현재 근원 물가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도 매파들도 내년에는 한 하반기에는 두세 차례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금리 인하 변화에 따라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역전세난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소식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되나요? 둔촌중공 분양권 같은 거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중개 거의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취급을 안 할 거예요. 유예가 아닌 폐지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유예가 됐는데 어차피 이거 폐지될 건데 거래 안 돼? 안 돼요. 왜? 이게 거주 의무가 최초 당첨자한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전매자한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게 분양권 관련된 양도세율이 있잖아요. 현재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부 안대로 발표된 대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적용으로 바뀌어야 좀 분양권 전매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총선 지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역전세난을 부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주변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의자의 레전트 같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보유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